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전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기세를 올리면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플로리다의 젊은 흑인 정치인 앤드루 길럼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 워런 상원 의원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계속해서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동안 우위를 나타냈었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경선전이 불을 붙고 여론조사 실시되고 그랬는데 네. 그 거의 1년 이상을 압도적으로 1위 달렸습니다.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는 2배 가까운 정도로 두 자릿수로 계속 격차를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기세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고요. 네. 그러더니 최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 정치 전문 매체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조사에서 드디어 역전됐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0.2%포인트 차로 1위에 올랐고 조 바이든이 네. 2위로 내려갔습니다. 뭐 비록 매우 적은 격차긴 하지만 1, 2위가 역전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게 단순한 이 지지율 역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물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굉장히 좀 이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있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미국 국민들 60% 가까이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응답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심장마비로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네. 처음에는 체스트 페인이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심장마비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문제, 건강 문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차이나 스캔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본인도 좀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좀 해명을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나이 문제, 건강 문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78살로 최고령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7살로 77 거의 이요. 같은 이제 네.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워런 상원의원도 물론 70살이긴 하지만 워낙에 상대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발랄해 보이고 네. 나이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동안이에요. 예, 네. 동안이죠. 가까이 보면 물론 좀 주름도 보이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1, 2 역전한 것도 네. 역전한 거지만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에 네. 그 플로리다 탈라시의 젊은 흑인 정치인을 네.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만났는가 네. 예, 여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러닝메이트까지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제 구하고 있고 사실 또 러닝메이트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도 상대가 얼마나 유력한 그 후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하는데 예, 그만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니까 상대방도 좀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데일리 비스트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죠. 어제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의원의 러닝메이트 관련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러 명의 소스로부터 이제 확인을 했다면서 워런 상원의원이 앤드루 길럼을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접촉이 시작돼서 계속 접촉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캠프는 근거 없는 소문이고 사실이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 이걸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데일리 비스트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2명의 엘리자베스 워런 측의 상황을 잘 아는 소스들에 따르면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경선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접촉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뭐 그런 네. 사람들의 이 엔도스를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앤드류 길럼 같은 경우는 그 텔라하시 전 시장이고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받기 위해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 후보로서 런닝메이트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또 데일리 베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사실
이 스윙 스테이트를 이겨야 되고 플로리다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겨야 되는 네, 주기 네. 때문에 이 플로리다에서의 어떤 이 득표를 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앤드류 길럼이 플로리다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정치 뭐 신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앤드류 길럼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허. 그 중에서도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앤드류 길럼이라는 네. 사람이 플로리다 주에서는 네.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지명도는 아직 높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러닝 메이트로도 네. 어떻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성도 있는 게 이 사람이 이 제2의 오바마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네. 그만큼 뭐 인물도 흑인으로서 잘생겼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바마를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제2의 오바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만약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앤드류 길럼을 지명한다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면 그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앤드류 길럼은 1979년생이에요. 일단 나이가 그래서 올해 40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젊죠. 네. 지금 그 70대 노인들이 지금 민주당 경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40대의 굉장히 젊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이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앤드류 길럼은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마이애미고 초중고도 다 이 플로리다에서 나왔고 대학도 플로리다 A&M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평생을 플로리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대학도 플로리다에서 나왔고 정치도 계속 플로리다에서 했고 평생을 네. 플로리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정말 그 토박이 플로리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기반이 강한 사람이고요. 2003년에 탈라하시 커미셔너로 정계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23살에 이 탈라하시 커미셔너가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23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선출직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어요. 선출직에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23세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는 40살밖에 안 됐지만 이 굉장히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살 나이에 선출직에 당선이 됐고 2014년부터 탈라하시 시장이 돼서 2018년까지 4년간 탈라하시 시장을 역임했고요. 2018년에는 민주당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당시에 그 39살의 나이에 플로리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주에 네.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됐으니까 굉장히 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당시 공화당 론 디센티스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굉장히 근소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전했고 그래서 제2의 오바마로 불립니다. 굿루킹 블랙 폴리티시안 이래서 이 제2의 오바마로 불리는데 사실은 그 단순히 외모를 떠나서 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고려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인물이에요. 일단 이 40세이기 때문에 70대 대선 후보들의 어떤 경쟁 속에서 신선함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고 흑인이라는 점.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흑인들이 대선 그 경선 주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조 바이든은 물론 백인이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그 파트너였잖아요. 네.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보면서 이제 오바마를 생각하는 거죠, 흑인들이. 그래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중에서는 흑인들은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런 흑인들의 지지를 이 앤드류 길럼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민주당에는 절대적입니다. 공화당 후보 중에서는 플로리다를 놓치고도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플로리다를 놓치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로리다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플로리다 평생을 플로리다에서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을 플로리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앤드류 길럼은 플로리다 이 표를 상당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이미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득표력을 입증했습니다.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물론 플로리다에서는 무명이 아니겠지만 탈라하시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명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전국적으로는 무명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점.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득표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이런 점이 엘리자베스 워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비주류적인 그런 정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까지 됐지만 정석적인 방법을 안 택했어요.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이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핵심 인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을 받고 결정을 통해서
주지사 후보가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루트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앤드류 길럼은 일반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 플로리다의 어떤 민심을 통해서 플로리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까지 오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력 인물들의 낙점이 아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을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내 주류와는 좀 비껴나가 있는 좀 비주류적인 인물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엘리자베스 워런과 좀 비슷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주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진보적인 평생을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류에서 좀 비껴나 있고 그래서 그런 정치 역정도 엘리자베스 워런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코드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입장에서는 이 앤드류 길럼을 선택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 앤드류 길럼 전 시장이 러닝메이트가 네. 될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장이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 네. 분명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네, 예.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앤드류 길럼은 23살의 나이에 선출직에 당선이 돼서 지금 40살밖에 안 됐지만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처럼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부통령으로 지명받는 순간에 플로리다에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그때 오바마처럼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죠.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아마 상원의원이 원하는 그런 그림일 텐데 그렇지만 그건 사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무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예,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성향이 앤드류 길럼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입니다. 진보 정치 어떻게 보면 아이콘 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진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 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진보적인 너무나 진보적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좀 중도적이거나 어느 정도 온건 보수적이거나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이 앤드류 길럼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죠. 예,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는 이 앤드류 길럼에 대해서 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부를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였던 디센티스 주지사가 far left socialist platform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왼쪽에 가 있는 네. 그 좌파적인 그런 성향의 인물이다.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선거였기 때문에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할 만큼 그런 공격을 할 만큼 아무튼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앤드류 길럼의 성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아이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진보적이고 또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메디케어 포 올 역시 그 유니버셜 메디케어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역시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페더레이트 모뉴먼트를 제거하는 것을 지지해요. 이건 이제 남북 전쟁 때 네. 남북군과 관련된 그런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진보주의자고 그리고 플로리다 법인세를 현재 5.5%에서 7.75%로 인상할 것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대형 IT 공룡들을 해체해야 된다. 이 지금 뭐 아마존이고 애플이고 뭐 구글이고 죄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렸잖아요. 그런 인수합병을 다 되돌려서 예전에 순수한 그 원래의 구글과 애플과 아마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기업이 거대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길럼도. 그래서 법인세 인상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완해 줄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전부 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이렇게 진보 일색의 경우에 이게 과연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온건한
그런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온건 보수 내지는 중도적 성향 유권자도 있고 또는 공화당 지지자지만 트럼프 대통령 좀 찍기 싫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찍어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특히 또 이 앤드류 길럼이 진보면서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백인들도 많은데 과연 백인들 표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런 리스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과연 이 앤드류 길럼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어찌됐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보면 이분은 뭐 진보적인 가치관을 실현한다는 데 있어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보수적인 인물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아예 전공법으로 부통령 후보도 진보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아예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참 재미난 대선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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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네요. 네, 미남이에요. 저도 지금 그리고 찾아봤거든요, 구글에서. 누구니까 네. 그 농구 선수 크리스 폴처럼 예, 생겼다는 느낌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그런 식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와이프 사진을 보니까 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예, 얼굴이 네. 많이 닮았네요. 그래서 네. 이미지상으로는 뭐 컨텐츠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미지상으로는 같이 이렇게 이 TV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림상으로는 그림은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은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